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광대들 풍문조작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적응이 안 되네요. 네. 이 영화는 세조실록에 기록된 40여 가지 허구들을 가지고 세조가 왕권을 다지기 위해서 이 한명회가 자신들의 권력을 또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광대들을 고용해서 언론 조작을 시도했다. 이런 내용을 만든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최근에 리뷰했던 나란말싸미랑 또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역사 왜곡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겠죠. 이 나란말싸미 같은 역사를 왜곡하는 영화와 또 이런 코미디 영화랑 붙이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두 영화 모두 상상과 이 역사의 영역에서 밸런스 패치를 좀 실패한 영화다 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두 이제 판타지와 역사의 만남이 나라 말씀이도 좀 잘 안 된 것처럼 이 영화도 이도 저도 아니게 된 것 같이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요, 일단 광대들 풍문조작단을 이제 다른 영화로 이제 섞어서 표현을 하자면, 왕의 남자와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뭔가 합쳐놓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에 맞선 이 유쾌한 광대들을 표현했기 때문인데요. 세조 해장대왕실록에 실제로 기록된 40여 건의 기이한 이적 현상들을 나름 현실성 있게 그리려고 했던 시도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뺀 나머지 영화적 완성도가 매우 떨어지게 되면서 안타깝게 지켜봤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조금 더 뒤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대들 풍문조작단 어떤 영화였는지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영화 초반에 이 광대들이 개유정난으로 인해서 이 사육신과 세조 사이에 있던 일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 육신의 충, 이 책을 가지고 이 저작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막 하면서 이른바 현대사회의 기자나 아니면 유튜버 같은 역할을 하면서 정치판에 있던 안 좋은 이야기들을 이제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광대들을 그런 걸 막고자 대부분 잡아 죽였고, 남은 광대 중에서 조작 능력 혹은 가짜 뉴스를 잘 만들어내는 이제 덕후 패거리를 통해서 여론 조작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들은 한명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되고 그걸 저지한다, 이런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접근이고 요즘 시대에 어울리는 이야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 한쪽에서 시대를 초월한 이 오버 테크놀로지가 막 펼쳐집니다. 네. 마치 현장에 있던 조명기기를 그대로 가져온 듯한. 네. 조명이 막 나오고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와, 그거 어떻게 이렇게 LED 조명처럼 밝은지 참 모르겠어요. 어쨌든 LED 조명 같은 엄청난 밝은 조명과 또 막 고래신줄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와이어 등장하고요. 조선시대의 트리가트 막 이런 게 막 나오고, 네. 거기다가 런닝머신까지 나오는데, 물론 이게 다 웃기려고 만든 장면이겠죠. 네. 웃기려고 만드는 장면일 텐데,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놓고 봤을 때 이쯤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전자는 사실 정치적 풍자죠. 그러면 후자는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그럼 이 영화는 전자에 가까운 영화였을까, 아니면 후자에 가까운 영화였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도 저도 아니었다 라는 게 이제 이 영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으로 영화 관상을 보면은 송강호가 웃겼던 건 정말 극 초반이에요. 송강호가 이제 김종서를 만나고 정치계에 입문하면서부터는 계속 시종일관 무거운 톤과 그렇죠. 이 막 영화적인 그 프레셔를 막 계속 우리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되게 끝까지 이 관상이라는 소재는 이걸 나타내기 위한, 이 정치적인 흐름을 나타내기 위한 그 수단으로 쓰이지, 이게 영화 전체를 잡아먹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밸런스 패치를 정말 못했어요. 영화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광대들을 보고 있자고 하면 이 초반에는 막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탁한 옷을 입게 된다. 그리고 색도 거의 없어진다. 이게 이 권력에 물들어가면서 이 자유로움을 잃은 광대들을 막 상징하는 거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보면서 그런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저는 반대로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초반에 갖고 있던 이 작품만의 그 코미디적인 색채 막 이런 것들을 후반에 오히려 방향을 잃고 점점점 탁해지고 정치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그 자신들의 색채마저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중간의 밸런스를 너무
못 맞추시더라고요. 특히 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인데 한명회가 임금의 막 멱살을 잡고 막 내동댕이를 쳐요. 근데 이런 부분은 물론 판타지 영역이라고 해서 이제 용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왕권에 특히 이제 조선 초반에 왕권이 그렇게 약한 시절도 아니었는데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막 보여주는 것 자체가 도대체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건가? 이들이 뭐 왕권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모를 정도로 의미불명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하면은 웃기려고 만든 거면 끝까지 웃겨주시던가 아니면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뭔가 계몽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면은 끝까지 그 계몽적인 태도를 취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설프게 장르적인 융합을 시도하다 보니까 계속 조진웅 씨와 그들의 패거리는 가벼운 톤의 연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손현주 씨는 계속 전극 연기 막 혼자 대하사극을 찍고 계시거든요. 네, 진짜 멋있어요. 네. 연기는 잘하시잖아요. 네, 너무 연기는 멋있어요. 잘하시니까 네. 그런 거에서 불만은 없는데 영화가 서로 따로 노니까 너무 이게 촌극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좀 이 온도차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서로 같이 흘러가야 뭐 나중에 점점점 뜨거워지든 계속해서 차가워지든 뭔가 한 가지 톤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이 영화는 계속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디어는 꽤나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고편만 봤을 때는 완벽한 조선판 특수효과 판타지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세조실록에 실제로 기록된 기이한 현상들을 과학적인 접근으로 현실성 있게 그려내려고 했던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수동자, 이 문수보살을 비슷한 생김새의 배우 김슬기 씨로 표현한 점, 그리고 세조의 가마가 지나가자 속리산의 소나무 가지가 이 정의풍송이죠. 스스로 올라간 것을 줄로 당겼다는 설정,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그려졌기 때문에 그럭저럭 흥미롭게 볼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광대들의 풍문 조작이 마치 영화 제작과 매우 닮아있다는 점입니다. 덕호는 이야기꾼과 설계를 맡은 느낌으로 보아서 기획자나 시나리오 작가라고 봐도 되고, 사실적인 그림으로 속이는 이 진상은 미술팀, 그리고 소리를 만들어내는 근덕은 사운드나 폴리아티스트, 그리고 힘센 홍칠과 빠른 팔풍은 제작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조선시대에 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표현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흥미는 여기까지였다는 게 문제죠.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사실성의 경계입니다. 처음부터 영화는 진지하고 근엄하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세조와 한명회는 어느 사극과 다름없이 사극톤의 연기로 열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대부분 사극 판타지잖아요. 조진훈, 고창석, 김슬기, 윤박, 김민석이 맡은 이 광대들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오버스럽습니다. 능력들을 보면 더 오버스러운데요. 조진웅이 맡은 덕호와 고창석의 홍칠은 그나마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민석의 팔풍은 이 나무를 넘나들면서 이 홍길동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거의 닌자 수준이에요. 저는 이 장면에서 옛날에 봤던 이 김경식 씨와 이봉원 씨가 역할을 했던 이 홍길동이 진짜 떠오를 정도로 정말 웃음이 나는 그런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난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광대들과 한명회의 연기 톤은 매우 대조적이고 조화롭지가 않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크와 비슷한 의견이죠. 그러면서 이제 판타지로 보고 있자면 이 한명회가 사극으로 만들어버리고, 사극을 보고 있자면은 광대들이 개그로 이 분위기를 뒤엎습니다. 그나마 조진웅이 중심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였죠. 장르나 연기 톤이 일정치 않아서 매우 난해한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광대들의 설정인데요. 최근의 영화들은 한 영화에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른 분배와 활약을 펼치게 하기 마련인데, 이 광대들은 분배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밸런스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이 능력 면에서 보자면 힘과 스피드를 담당한 이 홍칠과 팔풍은 초반에 활약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활약이 굉장히 미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홍칠은 오줌 싸개 캐릭터로 전락해버리고 돼요. 진짜 계속 오줌을 싸요. 이 소리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던 근덕과 진상 역시도
심도 있는 이야기를 다루지도 못하다 보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그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특별 출연했던 최기화 씨, 말보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 말보가 더 돋보일 정도였으니까 저는 말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한마디 더 붙이면 광대들 중에서 가장 광대다운 사람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문제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덕호와 이 무리들 간의 관계가 이 평등하다기보다 뭔가 덕호에게 계속 끌려가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그들 간의 드라마가 부족한 게 또 하나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살리지 못한 전형적인 한국 코미디 사극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영화였습니다. 아, 이거 아쉽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판타지의 영역이 너무 쉽게 용인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트리가트 같은 경우에도 야 그렇게 순식간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은 야 뭐 이거는 손으로 뭐, 야 그리고 진짜 제가 제일 화났던 장면이 사실 런닝머신 장면이거든요. 아, 네. 진짜 이유도 없고 나와야 될 이유도 없고 웃기지도 않고 제발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버 테크놀로지로 가시려면 그냥 그 아까 뭐 불상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세조실록에 있던 거를 표현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런 거는 어쨌든 그냥 다 봐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편하게 생각하면은. 근데 런닝머신은 아니 맨 마지막에 쓰이긴 쓰였어요. 연기 사이로 뒤로 이렇게 지나간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런닝머신이 쓰이더라고요. 그거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없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리 뭐 환각을 뭐 이렇게 뿌리고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환각이 안 취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홀로그램. 아, 그거는? 진짜. 저는 그래서 제가 계속 느끼는 게 이 정도면 장영실보다 뛰어난 애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는 스타워즈의 영역인데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은 분들이 역사를 기반으로 한 영화들 중에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관상같이 톤을 잘 잡아갔으면 야 뭐 이렇게 수양대군 멋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이 역사적인 캐릭터와 역사적이지 않은 캐릭터들이 같이 분명히 잘 살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걸 지금 둘 다 배려했어요. 이 캐릭터들을 다 그냥 멍충이로 만들어놨어. 예. 자, 광대들 풍문주작단의 감상평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 임금은 속였지만 내 눈은 속일 수 없네. 2.2. 신박한 소재, 뻔한 주제. 2.2.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예. 자, 이번 영화 좀 아쉽습니다. 계속 한국 영화들이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추석에는 좀 더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슬픕니다. 슬퍼요. 왜 이렇게 이 영화판은 후퇴하는 것인가. 자,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영상도 봐주세요. 구독도 해주시고요.